네, 새정치민주연합 내분 사태 구원투수로 발탁된 김상권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쇄신에 대한 일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기만 느껴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해서 또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야당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상권 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혁신위원회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한 번의 혁신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출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성이 개파 모임 금지, 역시 당내 개파 분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겠죠? 예. 네. 일단 새정치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파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헤게모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다 보는데 네. 김상권 위원장이 지금 선언적인 어떤 선언을 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유심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기업들도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단골처럼 대등한 등장하는 메뉴가 뭐냐면 기업 구조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또 그런 건데 또 공무원 집단에서는 어떤 상황과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하는 처리 수단이 뭐냐면 위원회를 만든다. 네. 또 어떤 조직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현실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정치 쪽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혁신위를 가동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천 혁신도 하겠다, 재정 혁신도 하겠다, 인사 혁신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평론가 입장이 아니고 네. 본다 그러면은 새정치가 개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이까지 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김상권 혁신위원장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순서가 좀 달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개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하고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 야당이 왜 지금까지 왔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도 한 번 정도 짚어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야당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꾸 싸우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앞으로 이런 지향점으로 가겠다라고 또 그런 식으로 혁신적 방향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 선언적 의미에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기는 정말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사약을 받아놓은 네. 심정이다 이런 말씀도 어제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김상권 위원장이. 참 이 야당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난감해요.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이 혁신이 어쨌든 정당 혁신, 당무 혁신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일 거예요. 아마 결국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문제는 바로 이제 공천과 연관되는 문제일 것이고 공천이라는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원들에게는 사활적이고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의 개혁 이전에 이걸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 공천 혁신의 그 하부 구조에 있는 것이 이른바 호남대 비노 또 친노의 이 계파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결국은 타파하는 것이 미시적으로는 정당의 혁신이 될 텐데 과연 김상권 혁신위원장이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결기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문재인 대표도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혁신위에서 어떠한 대안을 내놔야 되겠죠. 이제 방안을 내놔야 될 텐데 벌써 나온 얘기가 이제 호남 물갈이론이 당내에서 나와서 어제 하루 종일 어수선했어요. 당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아직 첫 글자도 안 꺼냈는데 이 물갈이론이 나오니까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호남 물갈이론, 비노 물갈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쟁투를 벌이게 된다면 이거를 정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이나 제도나 시스템에 입각해가지고 그 잣들을 내놔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건데요. 혁신위원장 자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너무 말만 무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천도 지금 공천 혁신단이 지금 있어요. 그 단장이 지금 원혜영 의원이잖아요. 지금 공천 혁신은 원래 사실 거기서 하고 있다가 혁신위에 또 넘어갔습니다. 물론 원혜영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혁신단은 혁신위원회 하부 구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과연 공천혁신단과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 공천 문제를 어떻게 또 조율해 나갈 것인지 문제도 있고, 최근에 서울대 조국 교수가 4선 이상 용퇴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물갈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정말 김상훈 위원장이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공천, 물갈이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건데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뭐 뻔한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사태를 좀 위중하게 봅니다. 왜 위중하게 보냐 그러면은 뭐 앵커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었어요. 친노와 비노인데 여기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뭐 워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3파전이 될 듯한 조짐이 좀 보여요. 그래요? 김상훈 혁신위원장과 그다음 문재인 쪽, 그다음 비노 쪽. 그래서 자칫하면은 뭐 어제 문재인 당대표가 환자 선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육창골당, 육창골당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육창골당이 자칫하면 권력상장의 비극으로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김상훈 혁신위원장도 문재인 당대표가 백의종군을 하라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문재인 당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결기를 또 나타냈어요. 뭐 육창골단의 심정으로 당에 대해서 인사를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런 나왔는데 서로 지금 뭔가 우리 표면적으로는 팽팽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물갈이로 해당되는 비노 진영은 이쪽 저쪽 다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럼 핵심이와 비노 진영에 간에 또 어떤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김상곤과 문재인의 또 신경전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칫하면 내분이 수습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건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에게 백의종군 자세로 임해달라라고 김 위원장이 요구를 했고 문 대표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국 교수는 또 이대 도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자성어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사자성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혁신위원장 맡으려고 얘기할 때 나온 게 삼고초려. 삼고초려는 워낙 쉬운 한자성어니까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니까. 게다가 또 문재인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사면초가도 아주 쉬운 사자성어인데. 사서 삼경 정도는 배우고 나서야 정치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육참골단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게다가 뭐 저기 우산지목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또 우산이라는 뭐 산인데 이제 다 민둥산이 됐다 이런 말을 이제 김상훈 위원장이 썼고. 맞습니다. 이대동안이라는 말은 조국 교수가 썼는데 저도 이대동안이라는 말을 이건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당 내외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용퇴 선언을 하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물꼬를 과거에 한나라당의 경우에 보면은 이럴 때 의원 몇 명이 더 이상 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원장도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그래. 그럼 우산지목이 이렇게 우산지목이 됐는데 산에 우산이라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질 정도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육창골단이라는 말 보니까 남의 살을 자기 살은 깎아낸 대신 남의 뼈를 도려내겠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의 뼈라는 게 누구 뼈냐 이게 새누리당의 뼈냐 아니면 호남의 뼈냐, 비노의 뼈냐, 친노의 뼈냐 이것도 헷갈리는 거고. 아니 문 대표는 본인이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 게 또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 맞아요. 내려놓을 워낙 수 많이 이제 있겠습니까? 얘기했기 때문에 내려온단 말은 이제 별 국민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러다 정말 진정으로 내려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중진들이 그 부분이 비노 의원이 됐건 친노의 그룹이 됐건 말이죠. 중진들이 그야말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나 출마 안 한다. 이게 좀 따라줘야지 뭐가 그다음부터 뭐 이게 조치가 의미가 있지. 계속 중진들이 서로 기득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 위원회 아까도 뭐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위원회가 워낙 많았었잖아요. 지금 2월 8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있었어요. 맞습니다. 2월 8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석 달 남짓이에요. 무슨 뭐 지금 뭐 새정치연합의 위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위원회 그거 끝나고 이제 문재인 대표 출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위원회에 대해서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중진 그룹 중에서
누군가가 적어도 몇 명이 불출마 선언하고 용퇴한다는 뭐 이런 좀 조치가 따라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 교수님, 예. 그 분대표가 내려놓는다는 의미가요. 예. 어차피 대표직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다면 뭐예요? 공천권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천권, 어떤 게 있을까요? 공천권, 재정권, 인사권 예, 다 내려놓는다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 이게 당의 다예요. 그렇죠. 세 예. 가지가 없으면 당이 없는 거죠. 네. 이걸 혁신위에 다 넘겨준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절차상 최고위원회에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해줘야 사실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다 넘겨준다 그러면은 당대표의 역할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당대표 내려놓고 당 내부 그 좀 화합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경쟁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어차피 사자성어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좀 제가 부연해서 들어가자면 예, 예, 이렇습니다. 한 번만 비꼬아서 얘기하자 그러면 네. 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데 왜 이렇게 참 말을 어렵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상황이 좀 애매하고 곤란해지면 말을 어렵게 합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데 저도 막딱그 지금 새정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생각이 예.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평론가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정치인의 말 그 자체가 메시지니까 한 쉬운 번쯤은 사자성어 있잖아요. 예. 사면초갈. 지금 그-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도 좀 예. 이해되는데 네. 육창골단이라는 말은 해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이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내 살을 깎아서 내 살을 베어내고 남의 뼈를 끊는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뜻인데 이게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일본의 그 사무라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지금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을 빌어서 난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절대 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 전쟁으로 가름하고 나는 여기 물러설 수 없다. 네. 그래서 육참 골단의 심정이다라는 것이요. 물론 조국 교수의 한자성에 받아서 한 얘기지만은 그럼 육참이 뭐냐? 이 육참이 당 내부를 혁신을 시켜서 골단, 그럼 대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냐? 아니면은 육참 이 상태에서 김상훈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골단, 즉 비노계 진영을 혁신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게 예, 해석이 예. 분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론 이 다른 건 다 떠나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대다수 야당의 지지자들이 문재인 당대표에게 비난을 이해했던 얘기는 당신이 살만 베어내지 말고 당신이 뼈를 끊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뼈를 끊는 얘기를 지금 위기 모면책으로 이 사자성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제가 봐서도 패착이다. 아, 그래요? 메시지만 보면은 메시지만 이런 메시지 쓰면 안 되죠. 예, 예. 왜냐하면 내 뼈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내 살을 돌리니까 남의 뼈를 끊는다는 게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게 지도력이라는 문제, 정치라는 문제, 전략의 부재라는 부분이 본인의 책임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그래요. 이런 것조차도 왜 참모들이 상의를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의 말은 메시지입니다. 네. 그 메시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골단이라는 게 아마 이제 이기겠다는 얘기니까 예. 이거 새누리당에게 이기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요? 자신이 지지 않겠다 예,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그건 뭐 저걸 때 조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건 분석 뭐 측식에서 그렇죠. 본다면은 뭐 저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새정치연합의 어떤 친노의 살을 내 깎고 그러나 예. 대선 총선 승리하겠다. 상대 뼈를 끊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해석해야 예. 되겠죠 일단.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문재인 대표의 그 대표직 사퇴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고 지금 이제 혁신위가 출범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무마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김한길 대표는 계속 이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혁신위원회가 반성이나 성찰이나 4.29 재보선에 대한 반성이에요. 성찰이나 패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무마시킨 하나의 그 포장용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문재인 대표가 불출마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뭔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 부분이 이런 자꾸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저는 글쎄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표가 바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문재인 대표를 개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 대표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대권의 승리 아니겠어요? 야권의 승리고 또 작게는 본인의 승리고 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좀 대표란 자리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정치권을 떠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원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누군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새정치연합에 꼬인 이 물꼬를 터야 되는데 예. 그걸 한번 정말 이 선두에 서서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간단하게 이 무슨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뭐 끊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난마같이 풀릴 때 하나를 끊어버리는 칼로 이른바 쾌도 난마식으로 말이죠. 그런 뭐가 참 아쉬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공천 혁신망도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될 때 당의 백가쟁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계속 아무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계속 이러한
사자성어들의 난무 그리고 원론적인 말 게다가 또 일각에서는 계속 당대표에 대한 비판 네. 여전히 또 며칠 전에 그 친노비노의 갈등이 노출됐지만 당내 친노비노의 갈등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곤감은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 개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난 6일 날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정말 구부능선 넘었다 했는데 마지막 고지를 앞두고 지금 네. 다른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야당이 이 세월호 시행령 수정 관련해 가지고 확약을 요구하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 지금 이 시간에 만나고 있을 만나고 수도, 있겠죠. 만나고 네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 겁니까? 이게? 참 계획이 참 쉽진 않은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네. 혹부리 영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부리 혹부리 영감 혹을 하나 더 붙이면은 노래 더 잘 부를 거 생각했는데 더 붙여니까 결국 노래도 못 부르고 그렇게 된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이 새 정책 잘못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결국 문영표 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수습하니까 또 거기서 혹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시행령에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자 이런 부분인데 본질 자체가 이제 이게 딱 분리돼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세월호 시행령이라는 부분이 정부의 소관인데 사실 입법부에서 이걸 가지고 시행령 고쳐라 마라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다른 논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 쪽에서는 이거는 입법부 사항이 아니고 정부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이러니까 다시 또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 정부 결의안에도 하자 이런 식으로 굳이 혹을 붙이려는 그런 의도를 자꾸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사실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법상에. 법상에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어렵게 자꾸 만들어서 고치자는 게 문제가 됐냐 이런 거죠. 물론 시행령 자체에 다소의 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의견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세월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민간인 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조사도 공무원 위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게 소위 트로이 목마 아니냐. 그렇죠. 핵심 자리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주자. 이걸 이제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유족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정부 주도든 뭐든 그 신뢰를 가지고 안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쪽 진영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저쪽 진영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논리 자체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논리예요. 지금 다른 뭐 법안들도 자칫 잘못하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원내대표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첫 작품 인데 계속 꼬이고 있어요. 6일날 이제 본래 통과시키려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바로 그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도 있고 또 그 이제 50% 소득 대체율 이 문제였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여야가 잘 절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문영표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권이 또 같이 이제 연계되면서 이제 어렵게 꼬였는데 그 부분도 대체로 이제 뭐 유감 표명 선에서 야당이 이제 양해하는 쪽으로 와서 이제 얘기는 됐는데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는 일단 야당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공무원 연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안이에요, 분명히. 따라서 연계시킨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야당의 전략이 연계 전략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비판적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맞는데 그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야당이 연계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공무원 연금 문제는 전혀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정말 그 이상희 교수님은 뭐 저기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상규명국에 그 조사과가 있어 조사 1과, 2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진상규명의 거의 핵심 자리예요. 거기에 검찰의 서기관급이 거기서 과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어떻게 잘 해 나가겠죠만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을 얼마나 힘들게 여야가 통과시켰어요. 작년 1년 내내 그 문제 가지고 온통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왜 시행령에서 세월호 특별법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뭐 이런 자리에 이런 핵심적인 보직에는 민간인이 들어가는 게 맞죠. 이 부분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연계시킨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묻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이잖아요. 28일 원래 공무원 연금법 통과시키려 했으니까 저는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시행령을 이제 고치는 문제는 결국 정부의 소관이니까 새누리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죠. 국회가 어떤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당이 집권당이 당정청이 일각을 이루는 게 집권당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누리당이 너무 이렇게 아주 형식 논리에 얽매여서
이거 정부에서 하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라고 하지 말고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권단으로서 우리 얘기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